안녕하세요 여러분, 1달러 주식 편집샵입니다. 저번에 이제 20종목 추가한 영상 올리고 또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아요. 이제 20종목을 이제 새로 추가를 하고 지금까지 이제 일주일 정도 있으면서 몇 가지 더 사고 싶은 종목들을 많이 추가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주식을 이제 매수하는 거에 대한 영상이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현재 포트폴리오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어요. 처음에 이거를 토스 증권을 통해 가지고 소수점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받았던 회사들 뭐 주가에 상관없이 정말 제가 사고 싶은 주식들 마음껏 살 수 있도록 소수점 투자를 시작을 했고, 이걸 해오면서 제가 받았던 기업들이 약 300에서 350개 정도 제 리스트를 쭉 만들었어요. 여기 있는 회사를 전부 다 살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많은 종목들을 다채롭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총 228개의 주식들을 샀습니다. 28개라고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228 종목들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ETF를 포함해서.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주식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종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29일이고요. 1월 달의 마지막 주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장이 유효한 날이 한 이틀 정도 남긴 했는데 1월 달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23년의 시작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한번 데이터를 정리해 봤고, 나중에 이제 뭐 반년이라든지 뭐 짧은 분기가 될 수도 있고 길면은 이제 1년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때 다시 한번 또 이거를 이제 리뷰를 하면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보이시는 이 포트폴리오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엄밀히는 어제 날짜 기준 장 종료되고 나서 제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였어요. 그래서 총액은 7,000달러 좀 넘죠. 7,330.8달러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서 나오는 이제 수익률은 2.2%, 약 160달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색깔별로 반시계 방향으로 ETF부터 테크놀로지, 유틸리티, 에너지, 베이직 마테리얼, 컨슈머 이제 사이클릭과 디펜시브, 그 다음이 헬스케어와 그 파이낸스,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 다음에 리얼 에스테이트, 이렇게 쭉 갈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짧은 영상에 다 리뷰를 할 수는 없으니까 몇 가지 이제 시작 부분부터 하나하나씩 영상을 나눠가지고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ETF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는 이 부분이 ETF 부분이고요. 이 ETF 부분을 이제 평면을 쭉 펴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이아부터 시작해가지고 금 투자인 IAU까지 이렇게 쭉 있고요. 그리고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다이아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다우존스 추종이고, QQQ와 QQQ 미니 나스닥이죠. 그다음에 이제 스파이랑 부는 S&P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큰 부분 지수 추종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얘네들은 제가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1달러씩 매수를 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스파이를 보시면은 되게 금액이 없잖아요. 거의 한 6달러인가 7달러 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스파이를 별도로 구매를 하고 있진 않아요. S&P 추종 같은 경우에는 이 부를 통해 가지고 제가 구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펜으로 바꿀게요. 예. 스파이는 매수를 하지 않고 이제 부를 제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스파이가 여기 왜 껴있냐면은 이게 이제 토스에서 나오는 체크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걸 이렇게 캐시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이제 미국 주식으로 증정하고는 서비스가 있어요, 현재. 그게 이제 5,000원 이상 쓸 때마다 100원씩 주는 서비스인데, 그걸 통해서 쌓인 게 이 스파이입니다. 제가 그걸 이제 다이아랑 큐큐큐랑 스파이랑 이 세 개를 제가 받는 걸로 선택을 해가지고 얘네들도 다 포함되어 있고 스파이도 이만큼 쌓인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큐큐큐 주니어 얘도 좀씩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VA랑 VW는 이제 세계 선진국과 신흥국에 투자하는 그런 곳이죠. 그 다음에 FEZ 같은 경우는 유로스톡스 50주종이 될 거예요. 그래서 50개의 미국이란다, 죄송해요. 유럽에 위치한, 유로존에 위치한 50개 우량 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EWG, EWQ. 제가 리스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보시면은 아까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예, 유로스톡스 50에 투자하는 그런 거예요. 대신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유로를 쓰지 않는 뭐 스웨덴이라든지 뭐 스위스 이런 데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우량 기업이 없는 유럽 주식도 있잖아요. 걔네들도 이제 포함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영국도 파운드를 쓰기 때문에 포함이 안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오늘 ETF 정보를 찾아보니까 영국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준 좀 이상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었어요. 그다음에 EWG와 EWQ는 각각 아이쉐어 블랙락스에서 나오는 저머니와 프랑스에 투자하는 그런 거예요. 이제 얘랑 겹칠 수 있지 않냐, 이 FEZ랑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G는 50개 기업만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나라에 투자하는 저머니, 프랑스 얘들과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이 두 종목도 별도로 제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BBJP. 얘는 좀 특이하게 JP 모간 거예요. 이게 iShares, 그러니까 블랙마켓에서 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EWJ라고. 근데 그걸 선택하지 않고 이 BBJP를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로 이게 가장 큰 이유인데, EWJ에 비해서 BBJP가 인더스트리얼이라든지 베이직 마테리얼이 조금 더 많아요, 포션이. 반면 이제 파이낸셜 서비스 이런 애들은 좀 적게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그 일본 주식 아니면 이제 일본 전체 시장을 통틀어 가지고 강점이 그런 인더스트리얼이라든지 베이직 마테리얼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BBJP를 선택을 한 거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얘가 수수료가 좀 더 쌉니다. EWJ 같은 경우는 연 수수료가 0.51%로 제가 알고 있고, 얘는 0.19%예요. 뭐 큰 차이가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저렴하면 더 좋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BBJP, 이 JP 모건에 나온 이 상품을 제가 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이나와 인도, 얘 같은 경우 이제 신흥국으로 분류가 되는 걔네들인데, 얘 둘도 빠짐없이 제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iShares 블랙락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 얘는 여기 속한다고 하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속하진 않아요, 실제로. 하지만 얘는 이제 여기 선진국에 속하겠죠. 네, 선진국에 많은 포션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BBJP도 여기 포함되어 있겠죠. 네, 얘까지. 네. 그 다음에 인도 차이나 얘 같은 경우는 이 VW5의 상당 포션이 이제 겹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ETF 분석을 해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도 각각 따로 가져가는 거는 한 나라를 한 나라에 대한 ETF이기 때문에 성격이 분명히 다르고 흐름도 분명히 다를 거고, 나중에 비중 조절하기도 훨씬 쉽기 때문에 따로따로 제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 특히. 그래서 이제 나라에 대한 ETF 이 정도면 이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들 잘 아시는 이제 레버리지 제품들이죠. 그래서 TQQQ, 유도, 6% 각각 그 QQQ와 다이아, 스파이라고 할게요. 얘네들은 이제 레버리지 3배로 하는 그런 애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레버리지답게 지금 수익률이 아주 높아요. 지금 22.5%, 가장 이제 압도적인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고, 6% 같은 경우도 12.3%예요.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비던스, 얘 같은 경우 이제 제가 배당을 목표로 해서 투자하는 그런 ETF들이에요. 다들 이제 아시다시피 이 슈왑에서 나오는 배당 성장 ETF, 그다음 제피랑 잽큐, 이 세 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1대1 대1 비중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뭐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마이너하게 기본적으로 1대1 대1 비중을 지키면서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프 같은 경우는 구개맘에서 나오는 그런 전략적 기회 펀드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고금리에 돈을 빌려주는 뭐 그런 펀드래요. 그러면서 받아들이는 수익으로 나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애들인데, 배당 성장은 굉장히 안 좋아요. 거의 뭐 고정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주가를 큰 틀로 보면은 이제 웨이브 사인파처럼 웨이브 치는 모습을 갖고 있고, 현재가 약간 고래에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는 약간 예외로 두고 제가 얘도 매일 1달러씩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이제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얘는 약간 이게 해지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해지의 목적으로 얘도 이제 고배당 해지의 목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포션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 게 있고, XRLD, QRLD도 너무 유명하죠. 커브드 콜 전략으로 하는 그런 애들이고, 얘도 고배당 그 ETF용으로 조금씩 포션을 가져가고 있고요. 지금 포션을 보면 이 세 개가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하고, 고프만 현재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올려놨고요. 언제든지 이제 배당률이 그 평균 배당률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그 매수를 제가 멈출 겁니다. 정기 매수를. 그 다음에 이 네 개의 종목에 대해서 이제 리밸런싱도 좀 할 거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마 특정 토픽을 갖고 있는 ETF들이에요. 그래서 위에 보시는 이 속스와 LIT는 이제 사람들 너무 유명하죠.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반도체 추종
ETF고 LIT는 이제 리튬 배터리 쪽을 테마로 삼는 그런 ETF들이에요. 얘네들도 물론 조금씩 제가 가져가고 있고, 근데 제가 가장 무게를 두고 있는 거는 이 세 번째에 있는 이 바네크에서 나오는 히토리 금속 ETF들입니다. 히토리 금속. 얘는 이제 수익률을 보장할 수는 없어요, 물론. 하지만 이제 저희가 미래를 생각해 보았을 때 히토리 없이는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히토리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도 많이 있지만 뭐 큰 영향을 주는 애들이 중국이라든지 뭐 남미라든지 직접 투자를 하기가 좀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 가지고 제가 약간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보시면은 포션도 꽤 높은 편이에요. 이 ETF에서 보시면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모아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하게 이제 포 같은 경우는 이제 물에 대한 거고요. 팬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에너지인데 약간 이름에서 알듯이 약간 풍력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거라고 보시면 돼요. 윈드 에너지라고 되어 있죠. 포라든지 이 팬이라든지 이런 그 미래에 대해서 투자하는 이런 ETF들도 제가 적극적으로 모아갈 예정입니다. 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넣어가지고 지금 얼마 없는 거고요. 앞으로 더 비중을 늘려갈 겁니다. 페이브 같은 경우는 뭐 도로를 깔다 이런 데서 이제 감이 오시겠지만 인프라에 투자하는 그런 ETF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브도 결코 저희가 미래를 생각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얘도 적극적으로 모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 있는 ETF 중에서 위에 라지캡들이라든지 뭐 리전 이런 애들은 그냥 평범하게 모아가는 애들이고, 여기 있는 이제 특정 그 테마 토픽에 투자하는 이런 ETF들은 제가 좀 적극적으로 때를 봐서 한 번에 확 매수하고 이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IAU는 금이죠. 금현물 추종하는 이제 ETF인데 얘도 해지용으로 조금씩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ETF를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번째 테크놀로지 부분이에요. 기술주죠. 기술주 저희가 소위 말하는.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고 크게 펼쳐서 컬럼으로 이제 보면은 애플부터 엔페이드 에너지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속해 있습니다. 총 얘는 29개의 그 주식수를 보유를 하고 주식 개수를 종류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이제 표를 보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근데 먼저 여기 보시면 애플이 뭐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 제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반대로 이제 엔페이지 에너지 최근에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이 엔페이지 에너지가 가장 큰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치로 이게 보게 되면은 먼저 이제 컴퓨터 일렉트로닉스 거의 뭐 종합 반도체, 종합 뭐 전기 회사 이런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애플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니가 있습니다. 소니도 전에 한번 몰락할 뻔했다가 많이 이제 성장하고 주가도 당연히 따라서 많이 올라갔어요. 뭐 이미지 센스라든지 그런 것도 다 엄청나게 유명하고, 뭐 자동차라든지 새로운 도전 기회도 많이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것 같아가지고 소니도 제 포트폴리오에 조금 비중 있게 담아가려고 합니다. 뭐 애플은 뭐 말씀드릴 것도 없고요. 킹풀이죠, 킹풀. 그 다음에 이제 세미컨덕터 반도체 부분이에요. 엔비디아에서부터 이제 모노리틱 파워 시스템까지 이제 큰 기업부터 작은 기업까지 여러 개가 쭉 포함되어 있고요. 엔비디아는 제가 예전부터 조금씩 얘도 이제 뭐 매일매일 1, 2달러씩 정식 매수를 해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리턴 굉장히 높아요. 9.4%. 앞으로도 좋은 실적을 내줬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비중도 더 많이 늘려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인텔, 이제 그저께였나요?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이제 가이던스 발표도 났었고 실적 발표도 나고 했었는데 완전 박살이 났어요, 인텔이. 박살이 났고 그 다음에도 엄청나게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만에 막 헉헉 빠지고 아마 앞으로도 더 빠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비중이 좀 있죠. 엔비디아보다 심지어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거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다행히 일단 저는 플러스권이에요. 일단은 다행히 플러스권인데 앞으로 조금 걱정이 되는 애들이고 하고, 만약에 주가가 그래도 잘 방어가 된다 하면은 천천히 인텔도 모아갈 예정입니다. 네, 그 다음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말씀드릴 것도 없이 엄청나게 중요한 반도체 기업이죠. 보드 같은 거, 기판 같은 거 이게 뜯어보면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마크 하나씩은 꼭 볼 수 있어요. 반도체 장비에서. 아니면은 이게 조그만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완제품으로 나오는 장비들도 있고요. 네, 브로드컴과 퀄컴 같이 들어가고 있고요. 비중은 비슷하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SMC죠.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니팩처링. TSMC 당연히 얘도 많이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NXP 반도체라든지 모노리틱 파워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적 위에서 설명드린 기업에 비하면은 규모가 작거나 많이 알려지지 않은 건데 그런 중형 기업 가운데에서도 이제 옥석을 좀 가려보자면은 저는 얘네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제 많이 찾을 거고 사람들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 두 종목을 제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10달러잖아요. 넣은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장비 혹은 소재, 예, 반도체 장비 혹은 소재, ASML, AMAT, 램, 클라 이렇게 있죠. 그래서 ASML이라든지 AMAT이라든지 램 리서치 얘네들은 이제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특히 반도체에 계신 분들이라면은 그쵸. EUV 시각하는 거라든지 뭐 데포지션 하는 거라든지 에칭이라든지 반도체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공정들을 담당하는 그런 장비들이에요. 얘네들 없으면 뭐 반도체 생산은 거의 뭐 꿈도 못 꿀 정도로 네, 그런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나 같은 경우는 이 세 회사에 비해서는 좀 덜 유명한 것 같아요. 인지도 측면에서도 그렇고. 근데 클라도 뭐 직접적인 생산이라기보다는 이게 반도체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공정 단계에서 중간중간 이제 체크 포인트를 둬서 검사를 해야 돼요. 뭐 정상적으로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어디 불량이나 이상은 없는지. 근데 보통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보는 회사입니다. 이제 클라가 그런 거에서 엄청나게 뛰어나요. 정말로. 그런 공정 제어라든지 뭐 아니면 수율 제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클라가 엄청나게 유명하기 때문에 클라도 이제 좀 비중 높게 해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최근에 얘도 클라가 많이 빠졌죠. 얘도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안 좋았기 때문에 별로. 하지만 이제 클라는 망할 리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막 큰 걱정 안 들어요. 클라는. 그래서 클라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텔레다인 테크놀로지, 텔레다인 건데 텔레다인은 이제 위의 회사들에 비해서는 반도체 특화다 이런 이미지는 없고 종합적인 과학 장비 회사, 과학 부품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텔레다인 제품을 은근히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텔레다인 제품도 적지 않게 모아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 밑에 내려가서 이제 코닝인데 그 다우 코닝의 그 코닝입니다. 보시면은 일렉트로닉 컴포넌트라고 되어 있는데 전장부를 만든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전장부를 만든다기보다는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소재들, 부품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주로 만드는 곳이에요, 화학적으로. 그래서 코닝도 담아하고 있고요. 저는 얘가 이제 화학 인더스트리에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 속해 있더라고요, 섹터가 모닝스타 기준으로. 좀 신기했습니다. 그런 게 있고 이제 IBM 컴퍼니, 그 다음에 시스코, 뭐 거의 뭐 각자 한 분야씩 담당하고 있는 애들이죠. IBM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오라클, 시놉시스 전부 다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엄청나게 두각을 나타내는 회사들이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얘네들도 비중을 꽤 무겁게 가져가려고 해요 앞으로. 예,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의 어플리케이션 부문입니다. 오토데스크라든지 엔시스, PTC, 그 나우 서비스 나우? 왜 나우 서비스로 알고 있었죠 저는? 예, 서비스 나우 얘네들까지 조금씩 가져가려고 하고 지금 보시면은 포션이 비슷하죠. 얘 세 개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얼추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증의 이제 솔라인데 솔라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펄스 에너지, 솔라 엣지, 엔페이지 에너지 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 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무난무난한 것 같은데 엔페이지 에너지가 최근에 진짜 많이 떨어졌죠. 조금씩 주워 담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6.3%, 거의 뭐 IBM에 이어서 거의 독보적인 수준의 마이너스 형제입니다. 근데 엠페이지 에너지도 뭐 단기적으로는 좀 떨어질지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이런 친환경 에너지를 결코 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미래를. 그렇기 때문에 엠페이지 에너지도 막 그렇게 걱정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앞으로도 다 조금씩 모아갈 예정이고, 솔라이트가 최근에 좀 제가 소홀해가지고 얘도 조금 더 담으려고 합니다. 솔라이트도 굉장히 우수한 회사이기 때문에 등하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ETF를 말씀드렸고 테크놀로지까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음에는 유틸리티랑 에너지, 베이징 마테리얼 여기서부터 이만큼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이만큼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또 영상으로 전달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